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종걸 추미애 신경민 새 의원실 주관으로 이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기까지 사실 인터넷 세상과 사이버 세상에만 머물러 있던 이 일배 현상이 오프라인으로 거리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무시하거나 찌질하다고 그냥 폄하하던 거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운동으로 됐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쉽지 않은 이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게 여겨야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모색해 보자는 그런 공통 인식하에서 이렇게 모였고요. 최근에 아마 이걸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앞에서 있었던 폭식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뿌리는 2012년 대선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죠. 성폭행 공모 사건이랄지 저희들의 그 인식의 지평 안에 들어왔던 사건들은 쭉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 앞에 눈에 보였던 것은 폭식 사건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결성이 됐다는 건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 축사를 보내오신 분들은 그 책자에 보시면은 연대로 많이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변재일 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시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각별하게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축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이종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계신데 발제자와 토론자로 계시기 때문에 축사를 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냥 발제와 토론으로 가름을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고 이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간을 좀 압축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축사는 그럼 이걸로 생략을 하고 바로 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그 병리 현상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사실 있었고요. 근데 대개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 이것을 지질하다고 폄하하거나 피할 수만이 없는 그런 거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발제하실 분들과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를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임의 주관자이기시도 하신 이종걸 의원 발제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이고 현재는 논설위원이신 이대근 위원이 보수는 왜 불만인가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이 모임의 주관자인 추미애 의원 나와주셨고요. 저도 토론자로 참여할 거고요. 안병진 경희대 사이버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관율 시사인 기자 나와주셨고요. 다음에 정책 컨설팅 더 플랜의 양대웅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흔쾌하게 저희들 초대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걸, 이대근 두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의원 시작해 주시죠. 예, 어려운 토론회입니다. 말 잘못했다가 아주 신세 조질 수 있는 토론회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제 이종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발제는 딱 원고를 읽을 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제를 했습니다. 여기
진짜 발제는 우리 이대근 논설위원이십니다. 여기 원고 없이 하십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또 이제 5분의 토론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고 가지고 있는 원고를 읽는 걸로 오늘 발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당에서 변재일 의원님 그러면 가장 말씀을 일배 반대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가이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이제 국민스타 신경인 선배님께서 일배를 이렇게 사실 리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추미애 의원님은 든든한 버팀목이고요. 우리 옆방에 같이 있는 아저씨로서 제가 잘 평소에 보답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10층 다락방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옆방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좀 의논도 드리고 상의 드리고 항상 제가 사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오, 일배, 편견, 또 뭐 이런 모욕, 뭐 이런 그런 좀 변경에 해당하는 언어들에 대한 이제 우리 국회 차원의 뭔가 좀 정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다시 시작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발제는 한국 사회의 증오와 편견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만 증오금지법이라는 법을 냈습니다. 좀 뭐 생뚱맞게 그것도 무슨 그런 법이 있냐 그랬는데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는 다 있더군요. 그런 법이.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홀트하는 그 언어의 습관을 문화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법이 아주 사회 근저에 놓여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법을 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배 현상을 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괴팍한 한국 사회 현실이 일러낸 키메라. 좀 준비된 발제문을 좀 읽는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배의 조짐은 이미 우리 사회의 권력 상층부에서 맹아가 싹 텄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MB나 박근혜 정부가 일배와 다른 것은 정치 권력과 언론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대중의 상식 체계를 조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유형의 존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과한 정치 권력이 뻔뻔스러울 정도의 폭력적 통치 행위나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일배의 형태는 모두 1차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배 부류가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공격은 반사회적 폭력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서는 선과 악의 논리가 분명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권력을 쥔 자들은 스스로 자격지심을 통치 과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독재자로 남았습니다. 역사 또한 이 자들이 가진 권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에 탄생한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들 정권은 선악의 논리적 구조, 지금까지의 상식 체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수혜자들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처 무르익지 않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통점은 합법적 권력 정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권력 행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으로 치장해서 천연덕스럽게 추진한 것이나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7시간 동안 잠적해놓고도 끝내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인식체계 붕괴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권력은 사회 전반에 투사하는 실체적인 권력 외에도 사회 구성원의 정신세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권력이 행하는 악행이나 부덕함, 천연덕스러움, 위약 이런 것은 우리가 믿던 가치체계와 합리적 인지체계조차 비틀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고 안으로 붕괴하고 있는 그런 중인지도 모릅니다. 일베는 이런 현실의 극적인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현재 대내외적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 분쟁을 짚어보면 역사에도 분명 망각은 필요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망각을 위해서는 반성과 처벌, 그런 적절한 청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거짓된 화해나 미봉책일 뿐인 정치적인 제스처만으로는 반성과 청산은 망각을 통한 사회적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되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 우리 한국 사회에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경험과 민족 간의 전쟁 분단, 압축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상흔이 치유되지도 못한 상태로 덧나고 짓누르고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베 같은 현상은 그 증거로 충분합니다. 일베는 아직 어떤 암울한 미래의 징후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상처뿐 투성인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와 여성, 호남,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겹쳐지고 급기야 행동화되는 것은 단순히 민주화의 실패나 민주주의 허약함에만 근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가능성이 차단됐을 때 사회적 에너지의 일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런 사례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나치 출현이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동구권의 애국주의나 네오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재특회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계 전체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런 현상의 뒤에는 해당 사회의 특권층과 공안 세력이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한 세대의 기억, 한 사회의 역사가 다른 세대 미래 사회의 주체와 매체에 의해서 다시 상상되고 재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시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역사를 가르치고 말할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베를 보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베의 폭력성은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베는 일본의 재특회가 그런 길을 걸었듯이 온라인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아들, 딸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폭식투쟁이나 서북청년단 재건의를 만들겠다는 선언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이 가진 징후와 편견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들의 말과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문제로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사회적 증오나 편견으로 인한 증오 범죄에 대한 연구와 논의 그런 것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증오 범죄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사회적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제 처음 해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증오 범죄는 오늘날 미국 언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증오 범죄는 뿌리가 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 테러 단체인 KKK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국 사회의 낙오자인 백인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서 인종적 편견과 징후에 기반한 범죄를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복성 범죄나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증오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입니다. 실업이 급증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편견과 불안정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일베로부터 확산된 호남, 여성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은 이미 일베라는 사이트로 온라인의 문턱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일상적으로 편해지던 혐오 발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걸 제가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 SBS나 MBC 최근 방송에서도 보여주듯이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선동적이고 모욕적이면서도 위협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등에서도 자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베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에 대한 혐오는 그 이전의 지역에 대한 차별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경제 정치적으로 차별에 기반해서 사회의 권위와 부를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일베의 호남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은 과거의 정치적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른 특정 지역을 하위의 주체로 여기는 문화적 지역주의자 인종주의 변형으로 봐야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려를 할 만한 지점은 이런 증오의 감정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베의 부류가 가진 편견이 증오가 폭력으로 기량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넷 우익이나 제특회로 변신해서 거리에 나선 것을 상기해보면 우리나라의 일베가 서북청년단 재건으로 거리에 나섰다고 해서 놀랄 만한 일은 이제 아닙니다. 이런 증오와 편견에 맞서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편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혐오처벌법을 2002년에 했습니다만 그 증오범죄가 시작된 살인사건은 1998년 와이오밍주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회에 계류 중이던 혐오범죄 처벌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공화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입법을 못하다가 2002년에 비로소 하게 됐던 입법 연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증오범죄를 인종이나 종교, 성별, 민족이나 국적, 성적 지형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막연한 사회적 불만,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오범죄의 대부분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살인이나 강도, 납치나 유괴 등의 강력범죄는 뭐 얼마 없습니다. 0.3%,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어나는 데 장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에 내재한 증오와 편견에 대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헤이트 스피치의 사회적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대나 협박, 단순 폭행 같은 행위도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미국의 그런 증오범죄 개념을 법적 시스템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베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범죄 상황과 형사사법 체계를 맞추어서 증오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입법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여튼 증오범죄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를 발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적 일탈이 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